여성은 경기를 보면서 실력도 없는데 매너까지 형편없는 국가의 경기에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기에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한국의 경기에 놀라게 되고 응원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영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살고 있는 로레인입니다. 영국 신문사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타르 아시안컵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도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을 취재하기 위해서 카타르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축구만큼 인기 있는 스포츠가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나 야구가 인기가 있어서 슈퍼볼이나 월드시리즈라는 걸 만들어냈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역시 축구가 제일 인기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카타르 아시안컵 취재를 위해 이 먼 동방의 땅을 밟았을 때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넘어 축구가 이 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인기에 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카타르와 같은 중동 국가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서 카타르 아시안컵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열정적인 모습, 거리에서 축구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카페와 식당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열띤 토론을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축구가 이 사회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타르에서 경기를 보면서 제가 주목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인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의 선수가 있어서 관심이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바레인전을 관전하면서 한국의 응원 문화도 인상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응원단에는 젊은 한국의 여성 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카타르는 중동 지역의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있는 작은 국가입니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이 나라는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육지 경계를 맞대고 있고 나머지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카타르는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이는 주로 국토 아래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 덕분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카타르는 큰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2022년 피파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아시안컵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카타르는 여성의 권리를 극심하게 통제하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한국 대 바레인전 중계에서는 밝은 표정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한국 여성들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중계 화면에서는 유달리 관중, 특히 한국 경기에서는 여성 팬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저도 그날 경기는 호텔에서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는데 한국에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대단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남자들이 축구를 보기 때문에 경기장 관람석에 한국의 젊은 여성 팬들이 많은 모습은 신선했습니다. 한국에서 젊은 여성 축구 팬들이 늘어난 건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축구 스타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응원단은 축구를 즐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응원단은 붉은색 옷에 붉은색 뿔 같은 게 달린 머리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한국의 국기를 그린 사람들도 있었고 옷도 개성 넘치게 입고 있어서 패션 센스가 넘쳤어요. 그 경기를 보면서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니 한국의 공식 응원단의 이름이 붉은 악마라서 다들 붉은색 옷과 머리띠를 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한국전이 있을 때 경기장을 직접 찾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축구 경기를 직접 봤기 때문에 축구 팬들의 과한 응원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잘 되지 않거나 경기를 지는 날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경기장을 파손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요르단전과 말레이시아전에서 이상하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피파 순위에서 한참 차이가 나는 말레이시아와 비기는 경기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응원단이 실망해서 선수들을 욕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면 어떨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붉은 악마 응원단의 응원은 굉장했습니다. 승패에 상관없이 응원을 멈추지 않았고 다른 팀을 비난하거나 다른 팀 선수에게 침을 뱉는다거나 하는 예의 없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팀 응원단의 말도 안 되는 비매너 행동을 봤던 저로서는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이 이렇게나 중국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에도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중국은 선수들도 매번 시합마다 수준 낮은 행동을 했습니다. 실력도 없었지만 그보다 경악스러운 건 그들의 경기 매너였습니다. 경기 매너도 형편없었고 몸싸움에 상대편 선수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축구 선수가 아니라 격투기 선수 같았습니다.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응원하는 중국인들은 상대 나라의 국가가 나오는데 북을 치기도 하고 야유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편의 길을 꺾으려는 목적이라고 해도 상대 나라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는 왜 그렇게 큰 건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상대 선수를 향해 욕을 하기도 하고 야유를 하는 중국 응원단은 보고 있기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그들이 떠난 자리는 쓰레기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뭘 그렇게 먹어댔는지 바닥에는 음료수와 페트병, 음식 쓰레기와 과자 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과 다른지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기분이 불쾌해지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응원단은 무척 질서정연하게 정해진 응원 구호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야유하거나 경기를 보다가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열정적으로 응원을 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실려나가는 상대팀을 보는 표정은 안타깝게 여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보다 한국 사람들은 미남 미녀가 많은 것도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선 더더욱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미리 준비한 쓰레기 봉투에 과자 봉지와 음료수병, 여러 가지 쓰레기를 담아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높은 시민의식에 놀라서 열심히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카타르에서 한국 음식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카타르에서도 한류 열풍이라서 한식의 인기가 굉장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궁금해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도 한식의 인기는 대단해서 줄이 꽤 길었습니다. 동료들은 배가 고프다면서 다른 곳을 가자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꽤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겨우 들어간 한식당은 한국의 느낌이 들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음식 중에 갈비를 먹어보고 싶어서 주문하였습니다. 원래는 삼겹살이라는 걸 먹어보고 싶었지만 카타르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나라라서 갈비를 주문했습니다. 갈비가 앞에 놓이자마자 먼저 눈길을 끈 것은 그 윤기가 흐르는 모습이었어요. 고기의 진한 향기가 식탁을 가득 메웠는데 냄새만으로도 맛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갈비를 한 점 집어들고 소스에 살짝 찍어 입안에 넣는 순간 달콤하면서도 맛있는 맛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기 요리 중에 이렇게 맛있는 맛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에 느껴지는 것은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의 조화였습니다. 고기의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며 부드러움과 씹는 맛의 완벽한 균형이 느껴졌고 사용된 다양한 양념들의 복합적인 맛이 어우러져 깊고 풍부한 맛의 여정을 선사했습니다. 감칠맛 나는 소스는 고기의 맛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으며 각종 양념의 조화로운 맛이 한국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오래 기다린다고 투덜대던 동료들도 정신없이 갈비를 먹는 모습을 보자 오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갈비와 함께 나온 반찬들도 눈길을 끌었는데 김치, 상추와 같은 다양한 반찬들은 갈비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고 한 입 크기로 잘라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입안에서 다양한 맛과 식감이 어우러지며 한국 음식의 매력을 한층 더 깊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러니 카타르에서도 한식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몸소 체험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응원 문화에 감동하여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고 한국 응원단에 관해 기사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의 16강전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조별리그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던 한국은 선발진에 변화를 줬습니다. 3-4-3 진영을 기준으로 최전방에 손흥민, 이강인, 정우영이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조규성을 대신해 손흥민이 원톱에 나섰고 수비 전형을 변화를 준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카타르 알라이안 스타디움은 사우디 홈구장 같았습니다. 사우디는 카타르와 접경국이라서 차로 몇 시간이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날 경기장도 사우디 국기인 초록색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응원단 붉은 악마는 30명 정도뿐이었고
교민 등을 합쳐도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공만 잡으면 야유가 쏟아졌는데 정말 예의 없는 사우디 응원단의 행동에 저는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번 16강전은 더 이상 뒤가 없는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신중하게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데 전반에 김태환의 긴 패스를 손흥민이 잘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슈팅까지 연결했으나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아서 안타까웠어요. 아찔한 순간도 있었는데 전반 28분 이재성이 공을 빼앗기며 사우디의 역습을 허용하였고 사우디 선수의 슈팅까지 이어졌으나 다행히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은 0대 0으로 마쳤어요. 하지만 한국은 후반전 시작 33초 만에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사우디 선수가 공을 잡는다는 게 빗맞으며 살짝 방향이 바뀌었고 교체 투입된 압둘라 라디프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면서 정말 웃겼던 것이 사우디 팀의 선수들은 이상하게도 자꾸 바닥에 누웠는데 왜 한번 누우면 일어나지를 않는 걸까요? 한두 명 선수가 아니라 팀 자체가 자꾸 바닥에 누워서 안 일어나는 모습이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꾸 시간을 지연하려는 연기를 하자 주심의 경고까지 받는 사우디 팀이 침대 축구라는 별명이 괜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골을 뒤진 한국은 후반 9분 정우영을 대신해 황희찬을 투입했고 10분 뒤에는 조규성, 박용우를 동시에 투입하며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이 공격에 무게를 실으면서 위기도 많아졌지만 한국은 질 수 없다는 의지로 경기 막판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40분 황희찬의 컵백을 황인범이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발에 걸렸고 이어진 공격 상황에서 황인범과 손흥민의 연속 슈팅이 나왔으나 수비진의 방어에 아깝게 막혔어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한국 응원팀은 더더욱 힘을 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응원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찡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의 응원팀의 힘을 받은 것인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팀은 계속해서 득점을 노렸습니다. 끊임없이 두드린 한국이 드디어 사우디 골문을 결국 열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 9분에 김태환 선수의 크로스를 서령우 선수가 머리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문전에 있던 조규성 선수가 사우디 골망을 갈랐습니다. 사라져가는 8강행의 희망을 살린 덕에 한국 선수들은 서로 부둥켜 안았고 조규성 선수는 그동안 부진을 씻어냈다는 듯 기뻐하였습니다. 응원하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였어요. 그 골로 인해 한국은 연장전에서도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골문을 열지 못하고 경기 시간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사우디 관중들은 경기 내내 한국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냈는데요. 모든 시간이 끝나고 승부차기도 사우디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 펼쳐졌어요. 한국 선수들은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기가 죽거나 포기를 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승부차기 두 번째 순서까지는 양팀 전부 골대에 공을 넣었고 한국은 손흥민 선수, 김영권 선수가 순서대로 나서서 안정적으로 넣었습니다. 2대2로 팽팽한 상황에서 조현우 선수가 사우디 세 번째 키커의 킥을 막아냈고 한국의 세 번째 키커 조규성 선수가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며 한 골을 앞서갔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사우디 네 번째 키커의 킥까지 막아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사우디 선수들이 승부차기에서 두 번째 실축이 나오자 사우디의 감독은 자리를 박차고 벤치를 떠나 터널로 들어가기까지 해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당황하였습니다. 한국의 네 번째 키커 황희찬이 마지막 골을 장식하며 한국팀은 8강 티켓을 품에 안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기뻐하면서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끝까지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겨냈습니다. 저도 이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경기에 감동해서 한국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독마저 먼저 떠난 사우디아라비아의 팀으로 손흥민 선수가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는 같이 경기에 뛴 사우디 팀 선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한 명씩 안아주면서 인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축구 매너인가요? 저는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를 아시안컵에서 꺾은 건 36년 만의 일로 아주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이날 정말 감동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응원 문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관객이 사우디 사람들이었고
200명 정도의 적은 인원이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객의 수가 너무 차이가 났고 사우디 응원단은 야유와 욕설을 퍼부었는데 저는 저러다가 사고라도 나는 게 아닐까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사우디 팀이 지자마자 사우디 관객들은 정말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한국 응원단은 남아서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정말 적은 인원이었지만 일당백의 응원전을 펼친 한국 응원단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기자니까 중립적인 관점으로 경기를 바라봐야 하는데 대단한 한국 응원단의 모습을 보자 자꾸 한국팀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선 선수들은 응원단 앞에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끝나고 돌아가는 한국 응원단은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경기 전과는 다른 행복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국 응원단의 모습을 보고선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로레인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를 즐기기도 하지만 응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응원하는지 태도를 보면서 그 나라의 국민성을 보게 됩니다. 로레인 씨는 손흥민 선수의 행동으로 한국 대표팀의 인성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놀라게 되고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